자,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노사장이 그리고 우리 김현수 MD가 알차게 준비한 선물 세트입니다. 요거는 한과거든요. 여러분 노보스몰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민성이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제사상에 다 올라갔던 음식들입니다. 요게 열어보면 다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먹기에도 되게 좋고, 우리 이제 뭐 제사를 위해서 동네 재래시장에서 사는 한과들은 좀 너무 달거나 끈적해서 액세서리나 이게 보여지는 장식품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니에요. 되게 맛있고 종류도 많아서 골라서 살 수도 있고 가격대도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여러 가지인데 드셔보시면 아마 이게 제사상에만 올리면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주 달지도 않고 깔끔하게 포장이 돼 있고 선물 세트들이 되게 이뻐요. 우리 명절 때 되면 마트에서 맨날 스팸, 참치, 식용유 막 이런 거인데 요 선물 포장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냥 되게 이쁜 선물을 주는 것처럼 돼 있고 서해한과 그 다음에 4팩, 6팩짜리 오색한과 서해달빛, 별빛, 하늘빛 이렇게 있는데 하늘빛이 사실 요게 좀 제일 비싸긴 한데 49,000원이거든요. 딱 들고 묵직해요. 선물로 받았을 때 받는 분이 아마 기분도 되게 좋을 거고, 요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하기보다는 직원분들 이렇게 명절 시작 전에 다른 선물하고 같이 주기에 가격도 라이트하고 또 색다른 선물이니까, 그리고 친척집 갈 때 큰 집이든 뭐 외갓집이든 갈 때 트렁크에 싣고 가서 다른 선물하고 같이 주면 받는 분이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뜯어봤을 때 일단 열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열어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요거는 따기가 좀 힘들긴 한데 딱 따면 포장도 되게 잘 돼 있고 양도 많고, 그래서 땄을 때 개별 포장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누나 먹기도 좋고 제사상에 올리기도 좋고 전체적인 포장도 좋고,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명절 대목을 앞두고 한번 땡겨보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가격대가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가격대는 아니고 명절 때 풍요롭게 그리고 친척집을 찾아갈 때 예의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알차게 준비한 선물이니까 지금 노보스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BMW의 X5, X6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에서 좌석만 높아지고 뭔가 단단해진, 우직해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아니에요. GLE나 이 GLE 쿱은 정통 SUV, 랜드로버 같은 정통 SUV인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댐퍼와 가변 댐퍼와 에어스프링 세팅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에어스프링을 굉장히 잘 집어넣고 에어스프링 세팅 값도 되게 좋죠. 그리고 걔네들이 맞닥뜨리는 곳에 알루미늄 소재를 다 넣어가지고 나는 이 느낌이 우직한데 튼튼한데 되게 묵직하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치밀함만 없는 거예요. 치밀함. 치밀함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 SUV가 치밀해서 뭐 할 거예요? 뭐 SUV 타고 뭐 서킷 가서 날아다닐 겁니까? 아니면 SUV를 타고 시내에서 뭐 어떻게 막 다닐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차를 만들 때 우리가 치밀하게 X5나 이런 애들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시작한 거고, 아니면 원 시작점인 ML부터 시작했을 때 이미 이 하드웨어 구성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세단이 쓰고 있는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구성이 안 맞는 거죠. 얘네는 세팅을 다시 하기도 어려우니까. 독일의 어떤 소재 공학하고 완성도가 되게 잘 어울려져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GLE 쿠페는 굉장히 벤츠니까 우아하고 부드럽고 고급지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체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륜의 시스템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륜을 이해되는 게, 벤츠는 사륜의 시스템을 BMW처럼 다판 클러치를 이용해서 비스커스 커플링처럼 사륜이 막 똑똑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잘 안 씁니다. 몰라요. 지금에 와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차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얘네는 오리지널 5대5 분배를 때려요. 거의 기계식에 가까운. 그냥 체인 걸고, 체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어 걸고 일단 5대5를 때려요.
그리고 앞뒤에 회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다판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 다판이 똑똑하게 움직이면서 앞뒤에 무게 배분을 뭐 한쪽으로 밀어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5대5를 때려버린 다음에 어느 쪽 바퀴가 헛돌거나 잘못되면 거기를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반대쪽으로 토크가 다 몰리게 하는 방식에서 이게 토크 벡터링이거든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인데 이 방식이 어쩔 때는 홈로 탈출을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얘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얘는 앞바퀴 쪽에 사륜 시스템이 많이 간다는 걸 단박에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앞바퀴 쪽에 사륜 시스템이 되게 많이 가 있고 앞바퀴 쪽에 사륜 시스템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륜의 분배가 많이 가 있고 앞바퀴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사륜 시스템 내가 운전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 있죠. 수동 미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에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가 벤츠들은 전자식으로 다판으로 자르는 방식을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마 맞을 공산이 큰데 얘네는 앞뒤 무게 배분을 거의 5대5를 앞뒤에 토크 배분을 거의 5대5를 때려버리거든요. SUV들은. 그리고 기계식으로 때려버려요. 여기서 기계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서 뒤로 50, 앞으로 50이 가는데 앞으로 가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의 두께를 보세요. 뒤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쪽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여기. 얘 두께나 지금 앞으로 가는 두께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다는 건 제가 예측한 대로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거의 5대5를 때려갖고 가버리는데 물론 주행 중에는 뒤쪽으로 흐르게끔 하는데 이 토크를 5대5를 때렸을 때 여기서 기계식으로 가고 기계식으로 와서 여기에 별도로 독립된 디퍼런셜 케이스를 잡아주는 이런 하우징 같은 것들이 미국 트럭처럼 생겼어요. 오리지널 아니면은 지바겐 이런 식으로 생겨요. 지바겐은 물론 얘보다 더 투박하지만 그래서 얘가 굉장히 독보적인 사륜 시스템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BMW의 X5나 X6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느낌이. 굉장히 기계적인 트럭 같은 느낌의 사륜 시스템을 느끼는데 얘가 홈로 탈출이나 이럴 때는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기계식이면은 사륜 분배가 좀 무뎌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아우디처럼 관성에서 토센 사륜이냐 그런 건 아니고 벤츠는 홈로에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바퀴를 토크 벡터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얘를 잡아버리고 나머지 쪽에 토크를 밀어주는 방식이라 굉장히 기계적이면서도 미끄러지는 슬립은 전자제어를 때려버리는데 나는 이 시스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얘가 홈로 탈출이나 SUV 사륜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시스템인데 130, 120, 140 정도에서 우리가 수동 미션에 뭔가 변속이 잘못됐을 때 흔들흔들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마 얘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얘기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4폐로 가는 드라이브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에 거랑 거의 두께가 똑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별도의 이 디퍼런셜 케이스가 웬만한 트럭들 미국의 그랜드 체로키 막 이런 애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사륜 시스템이 투박하다고 봐야 돼요. 이 투박한 사륜 시스템에서 오는 맛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얘네가 세팅해 놓은 고속도로에서 80 또는 110 요런 항속을 할 때 빼고는 나머지 전 구간에서는 앞뒤 4바퀴로 가는 구동의 느낌이 되게 잘 전달을 받아요. 운전자가.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튼튼하고 내 차가 사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련되게 세팅을 하려면 아우디나 BMW 애들이 하듯이 그렇게 세팅을 하면 사실 이런 느낌을 안 느끼고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얘가 쓰고 있는 사륜의 시스템이 오프로드 지향성이나 이렇게 천천히 다닌다라고 하면 좋을지 몰라도 아니면 이런 랭글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세련된 SU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조금 괴리가 있을 거예요. 너무 투박하다.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 있는 이 미션, 요 마일드 하부가 들어가서 전 구간에서 미션의 병신짓을 대부분 잡아주는데
그때 내가 어디에서도 얘기했는데 6기통하고 얘네들이 무슨 세팅을 잘 못한다고 했던 게 아우디였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이 마일드 하브가 그때 뭐였지? 마일드 하브가 6기통하고 렉서스가 그 직병렬 시스템을 4기통 2.5 엔진하고는 되게 세팅을 잘하는데 RX에 들어가는 6기통하고 세팅을 잘 못했거든요. 그게 내가 깠단 말이야. 왜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걔네들이 쓰는 하이브리드 직병렬이 엔진을 어시스트 해주는 건데, 엔진임이 조금 세버리면 어시스트의 느낌 세팅을 잘 못하더라고, 도요타도. 지금 거는 많이 잡혔을 거야. 하이브리드 시스템 바뀌었어요. 근데 얘도 보니까 GLC에서는 전 구간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엔진의 어시스트를 보필을 되게 잘해요. 근데 얘는 부드럽게 달릴 땐 잘하는데, 마찬가지로 좀 과격하게 달리면 엔진임이 워낙 세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센 엔진임에 마일드 하브 모터가 기가 죽나 봐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임이 세니까, 다른 브랜드도 그랬듯이, 근데 BMW는 세팅을 잘했는데, 얘는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다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브가 어시스트 보필을 되게 잘하는데, 이제 세게 달릴 때는 엔진임이 세니까 보필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터보가 두 개인데, 이 스몰 터빈이 돌 때랑 미들 터빈이 들어올 때 이게 넣고 나가고 할 때 보니까 액추에이터가, 이 스몰 터빈 쪽은 액추에이터가 되게 크고, 액추에이터가 좀 뭔가 좀 역할 수행을 좀 잘하게 생겼고, 이 미들 터빈 쪽은 액추에이터가 좀 작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에 담기에는 좀 안 좋은 위치라 못 보여드렸는데, 이 미들 터빈이 작동을 할 때 터빈을 섬세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엔진이 좀 달릴 때 거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낮은 RPM 스몰 터빈에서의 구간은 진짜 부드러워요. 지금도 시동이 내가 스탑앤고를 안 껐는데 시동이 꺼진 것 같아요. 지금 엔진 RPM이 600 RPM이잖아요. 엔진 RPM이 돌고 있는데 아예 진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몰 터빈이 돌 때는 엔진 마운트도 얘네가 BMW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아예 진동이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잘 도는데, 이렇게 스몰 터빈이 돌아서 엔진이 돌다가 이제 내가 좀 달리기 시작해서 이게 미들 터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구간, 이럴 때 보면 이때부터 이제 미들 터빈이 세게 도는데, 엔진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디귿자로 꺾여진 배기 라인에서의 진동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좀 거칠게 돌아요. 근데 이 거칠게 엔진이 돌 때 출력이 많이 나오나 봐요. 이 출력이 많이 나올 때, 이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제대로 어시스트 못해요. 왜냐? 엔진임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얘가 엔진임이 너무 세게 미션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 미션의 변속에 어시스트를 지원해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제대로 지 역할 수행을 못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조금씩 받아요. 그래서 세게 달릴 때는 가끔 변속의 이질감을 운전자가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 GLC는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얘는 있더라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부 구간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이 똑똑한 9G 트로닉스 미션의 움직임은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독일 차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게 기술적으로 이 내연기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능을 뽑아낸다고 봐요. 완벽하고 정말 진짜 높은 기술이다라고 제가 인정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차가 달릴 때, 그럼 우지가 이렇게 세게 달릴 때 좀 치밀하거나 매끄럽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SUV들이 이러면은 SUV가 거치니까, 근데 벤츠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우직함이나 이 강인함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도시명 SUV들은, 얘네 회사에는 지바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명 SUV, 더구나 이 쿠페형이니까 나는 좀 매끈하고 부드럽길 원하는데, 왜 벤츠가 이 차를 이렇게 거칠고 우직스럽게 세팅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뭐 얘네가 이거를 몇 세대에 걸쳐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쥐들 데이터 값이 있겠죠. 소비자층이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을 주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나처럼 뭐 SUV를 타면서 또 막 고속 섹션이라든가 잡아 돌리는 것보다는 이런 세팅 값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엔진은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로 작은 터빈과 미들 터빈이 왔다 갔다 역결 수행을 하고, 9G 트로닉스 미션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붙으면서 너무 똑똑하고 힘은 남아 돌고 소재 공학이 잘 돼 있어서 부드럽고, 자, 이렇게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장거리를 다닐 때 제가 지금 이거 오늘 4일째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타고 출퇴근을 하루에 140km씩 왕복을 하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차와 키로수를 제가 탔겠어요? 오랜 기간 앉아있을 때 내가 4시간을 연달아 운전했어요. 차가 막혀서. 깜짝 놀란 게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BMW보다 똑똑해요. 차가 껴들고 뭐 했을 때 얘가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차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부터 인지를 해서 이렇게 살살 하고, 얘가 다시 나갔을 때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같은 게 이전 한 4, 5년 전에 비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스몰 터빈이 돌아서 이렇게 싹 갈 때 이 부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사륜의 시스템은 계속 느껴지고, 그래서 이 부드러움을 이렇게 계속 쭉쭉쭉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노사장이 이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한 구간이 있는데, 얘가 이제 120 이렇게 130 정도 됐다가 악셀을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동 기어를 타다가 조작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는 거 있잖아요. 클러치 조작을 못했을 때 얘가 달리다가 130에서 이 110 어디 구간에서 달리다가 악셀에 무부하 상태가 걸리거나, 아니면 달리다가 악셀을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꿀렁꿀렁꿀렁꿀렁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게 사륜 시스템이 앞쪽에 토크가 가는 거랑 뒤쪽에 토크가 가는 거랑 안 맞았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GLC처럼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 있죠. 얘도 뭐 GLC랑 거의 똑같은 얘 모터만으로 뭐 어딜 가고 그러진 못하는데, BM들보다는 이 모터의 용량이 큰 건 맞고요. 얘가 지금 어시스트를 해줘서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 GLC에서는 모터의 힘이 엔진하고의 궁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얘는 부드럽게나 출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시스트가 100% 가는 게 맞는데, 일정 속도에서 엔진의 회전비를 미션으로 전달할 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엔진에서 갔다가 악셀을 놨을 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든 뭐다든 간에 얘가 개입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건데, 그 찰나가 딱 110부터 130, 40 사이에 잠깐 나거든요. 그럴 때 뭔가 앞과 뒷바퀴의 회전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엔진과 미션 중간에 있는 클러치가 동력 전달을 잘못하거나 슬립에 뭔가 오류가 났을 때 느낌. 그게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말하는 앞뒤의 흔들림입니다. 다시 주행으로 갑니다. 얘가 지금 엔진에서 힘이 가고 중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를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동력이 나가잖아요, 뒤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뭔가를 빠져야 되는 시점에 못 빠져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러진 않는데 가끔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로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 차의 이 시승차의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전체적으로 하드웨어가 잘못 만들어져서 나올 리는 없죠. 그럼 벤츠에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만간에 서비스 센터에서 프로그램 로직으로 변속기의 움직임의 프로그램 로직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는 GLE나 이 GLE 쿠페는 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실내 소재는 좀 고급지진 않아요. 이 선바이드도 지금 밤이라서 안 나오는데 굉장히 싼 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소재가 많고,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도 이 차가 되게 이쁘고 고급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X6는 그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차는 되게 고급지고 멋있대요. 벤츠라서. 그러니까 이 벤츠라서 주는 아우라는 BMW가 죽을 때까지 그 아우라는 아마 브랜드 밸류는 못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벤츠의 이 삼각별이 주는 위험은 정말 끝장나는 거죠. 저는 이 GLE 쿠페를 타면서 모양을 항상 내가 우리 동네 이 차가 몇 대 있거든요. 모양을 보면서 참 이쁘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독일에서 오래 탔잖아, 이 차를. 우리나라에서 리뷰했을 때도 뭐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너무 스포츠성에 포커스를 두고 리뷰를 했었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차가 나한테 좋은 점수를 못 얻었겠죠. 그때는 내가 날뛰는 망아지 마냥 스포츠성으로만 리뷰를 했었으니까. 이 차는 꽤 매력이 있어요. 이 사륜으로서 SUV로서의 매력적 요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우직하고 든든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나는 내가 옛날에 너무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하지 못하고 리뷰했던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약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은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리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리뷰는 또 그때대로 매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차는 SUV의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예전에 EQ2를 엄청나게 까이고 뭐 하면서 회사에서 엄청나게 문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벤츠 신성모터스의 우리 황 과장님이 자기의 어떤 그 밥줄을 걸고 GLC를 협찬을 했고, 그래도 우리 민성이가 얘기를 했죠. 황 과장님, GLC 리뷰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GLE를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보면서 X6와 GLE 쿠페를 두고 갈등하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노 사장이 리뷰를 꼼꼼하게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이런 리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원은 황 과장이 자기의 목숨까지는 아니고 자기의 밥줄을 걸고 이렇게 협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황 과장한테 여러분들이 응원 메시지도 좀 줄 필요가 있고. 민성아, 전화번호랑 황 과장 얼굴은 전화번호만 박어. 민성, 벤츠를 살 때는 적어도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하고, 나는 이런 영업사원들 참 되게 존경스러워요. 영업은 이렇게 배팅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 황 과장님. 황 과장님 덕에 내가 나도 GLE 쿠페 최근 나오고 또 벤츠의 마일드하브를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저번 주에 5일 동안, 또 오늘도 내일까지 타면 5일인데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타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 차를 낱낱이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이게 또 나한테 경험치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죠. 상당히 고맙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리뷰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과장님 정말 고맙고, 조만간에 제가 벤츠를 사게 되는 날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AMG, 특히 뚜껑이 열리는 AMG, 요번에 이 쿠페인가? 이 GLC, GLE, CL인가? 뭔가 아무튼 이 클래스 쿠페가 이번에 엄청 멋있게 나오는 것 같던데. 황과장님, 만약에 내가 좀 잘 풀리거나 로또가 되면 나도 벤츠를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이죠. 추석 선물 세트 하나 물론 영상 시작에 봤겠지만 다시 한번 추석이잖아요. 선물 세트가 필요합니다. 광고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스를 하겠습니다.